안녕하세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에서 사후감시 담당하고 있는 관리계의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에 화장품 제조 유통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감시를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화장품법 제18조에 보고와 검사 등에서 식약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 즉 화장품 감시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 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 장소, 그 밖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저희 화장품 감시원이 제조업체나 책임 판매업체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항에 보시면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 표시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저희 계획을 세워서 수거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3항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그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업체분들께서는 감시하실 때 저희 관계인에게 우리 화장품 감시원이 감시원증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인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네, 저희 화장품 감시의 구조입니다. 감시는 정기 감시, 수시 기획 감시, 품질 감시, 표시 광고 감시 이렇게 구분하여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정기 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율 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해서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의 경우에 3년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GMP 업체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실사 나간 결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지방청에서 자체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 감시에 해당하고요. 이제 수시 기획 감시의 경우 수시 감시 같은 경우는 고발, 진정, 제보, 즉 저희 민원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고요. 문제가 되어진 민원 제보에 되어진 그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 감시 경우 사전 계획에 따라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취약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할 경우에 예방적으로 저희가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 감시, 화장품의 품질에 대해서 감시하는 건데요.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에서 저희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은 신속히 회수 폐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 감시할 때에 표시 감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한 그 화장품에 대해서 품질 감시할 때에 표시 기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 감시는 소비자 피해 사례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과대 광고 등을 감시하고 있고요. 사이버 조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 저희 업종이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또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자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되는지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및 품질 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제조 및 품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특히 제조업자니까 제조와 품질 모두 저희가 보게 되고요. 제조 관리 기록서 잘 작성하고 있고
보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제조 시설과 기구가 또 잘 관리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를 모두 잘 실시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또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잘 위탁해서 또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탁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원료죠. 화장품의 원료 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지 보게 되고요. 또 고가의 원료, 또 미량 사용하게 되는 원료를 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제조 원료를 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배합 금지 원료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배합 금지 원료 혹시 사용되는지 보고요.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는 한도를 잘 지켜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등의 적정 이행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 제조를 맡기게 된 그 제조업자에게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 감독을 제조업자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을 잘 하고 있는지 행위 여부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을 우리가 등록을 해줄 때에 등록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자의 변경이라든지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에 대해서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 등록을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의 변경 중에 대표자 변경, 법인인 경우, 또 상호도 법인의 명칭 변경 등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소재지 변경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 잘 보게 되고, 제조 유형의 경우에도 직접 제조하는지 위탁 제조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점검 사항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꼭 점검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를 받으시게 되면 그 업무 정지 기간에 명확하게 그 업무를 정지하였는지를 보게 되고요. 만약에 처분 이행 때에 정지하는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업을 취소한다던가 또 광고 업무 정지를 한다던가 그렇게 처분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처분을 받게 되시면 그 처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도 준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책임 판매업자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적정성 여부입니다.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 업무는 SOP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OP 잘 작성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 또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제품 표준서, 품질 관리 기록서 보관하고 있는지, 또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리 기록서 잘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통 전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하여야 되잖아요. 그걸 잘 실시했는지 보게 됩니다.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인 책임 판매업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보게 되니까 책임 판매업자께서도 관리하실 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동일하게 수탁사에게 적용하시고 수탁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판매 후에 또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 표준 통관 예정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행위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저희가 업 등록을 내주기 때문에 그 업 등록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변경 등록하지 않게 되면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처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잘 챙기셔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그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하셔야 되고요. 또 법인의 명칭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변경, 또 소재지의 변경,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죠. 제조업자와 다르게 책임 판매 관리자도 변경이 되면 바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업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바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원료 적정 사용 여부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또 고가 미량 사용 원료, 기능성 화장품 제조 원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보게 되고요. 배합 금지, 배합 한도 초과 원료 사용 여부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하게 원료 적정 사용 여부도 또 품질 관리 기록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자도 관리를 중요하게 하셔야 되지만 책임 판매업자도 이 부분 고려하셔서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책임 판매 관리자가 법적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근무 상황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외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시고 꼭 그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행정처분 이행 여부 점검하고요. 또 각종 행정 지시사항 잘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등 이 보고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보게 되고요. 또 심사받지 않거나 미보고, 거짓 보고한 기능성 화장품을 혹시나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저희가 구비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들 잘 구비해서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기타 화장품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업종이죠. 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감시 시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품질 관리 및 위생 관리가 적정하게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 위생상 위해 또는 오염 여부를 보게 되죠. 네, 맞춤형 같은 경우 혼합하게 되거나 소분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생상 위해 오염 여부를 체크하게 되고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 작성 보관 여부 보게 되고요. 시설 기구의 적정 유지 관리 여부 봅니다. 그리고 조제 판매할 때 안전관리를 잘 지키는지, 그래서 혼합할 때 또한 소분할 때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임의로 소분하지는 않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에 또한 적정성 여부를 보고요.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설명하는지 여부와 또 소비자 확인 없이 미리 혼합해 놓거나 미리 소분해 놓거나 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저희가 변경 신고하였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대표자 변경, 명칭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으시죠. 그 관리사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유형도 혹시나 변경되면 유형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료 적정 사용 여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지 보고요.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는지, 또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내용물 또는 원료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근무 상황을 봐서요. 맞춤형 조제 관리사 외의 인원이 혹시나 혼합하거나 소분하지는 않는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또 해야 되는 의무,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을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기타 점검 사항으로 동일하게 행정처분 이행 여부 보게 되고, 각종 행정 지시 사항 및 부작용 보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지 않거나 미보고, 거짓 보고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 여부, 또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 연 1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를 잘 이행하는지를 보고 기타 규정 준수 여부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항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혹시나
그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광고 감시 관련해서는 온오프 연계 부당 광고 기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등의 주제 선정을 통해서 사전 계획에 따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점검 연계를 통해서 예방적, 효율적 부당 광고를 감시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화장품 정책과가 그 주제, 점검업체 일정 등에 대한 기획감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이버 조사팀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조사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사이트를 온라인 모니터링 후에 차단이 필요하면 사이트를 차단하게 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 화장품 정책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시에 모니터링한 결과로 책임 판매업자나 판매자나 이런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지방청으로 현장 점검을 지시하고요. 그래서 지방청에서는 현장 점검 후에 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을 하게 되고 저희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 오프 연계해서 이런 부당 광고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또 화장품 표시 광고의 민간의 자발적 관리 체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표시 광고 정부 및 민간 기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24년 6월에. 그래서 업무 협약 기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그리고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이렇게 기관이 협약을 했고요. 이 내용은 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사전 자문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 내용이 위반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바로 처분하지 않고 1차로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분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기 지침에 따라서 시정조치할 때에 저희가 업체에게 시정조치 사실을 공문으로 별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화장품협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 인체적용시험 기관 협의회 실증 요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 내용은 저희가 감시할 때 실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도 협약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책임 판매 업체가 광고 심의 의뢰를 화장품협회에 하게 되면 화장품협회에서는 광고 자무 심의를 할 때에 인체적용 시험 결과 검토 의뢰를 필요시에 인체적용 시험기관 협의회에 하게 되고 협의회에서는 시험 결과를 검토한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 결과 회신을 책임 판매 업체에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본부 같은 경우 그 지방청에서 광고감시 및 광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출해달라라고 책임 판매업체 요청을 하면 자문 결과를 제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지방청에서는 저희 본부 정책과에 그 조치사항 협의 요청을 보내면 저희가 협회에 자문신청 검토 결과 회신 요청을 달라고 하고 자문신청 및 검토 결과 회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지방청에 회신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이 업무 흐름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시광고 감시 관련한 사항은 특별기획감시 특히 화장품 부당 광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빈도 적발 책임 판매업자를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품질 감시 때 수거 검사 대상의 품목을 추가했는데요. 신규로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질 검사 면제 대상 수입 화장품과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그것이 함유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 대상 시에 품목을 추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 자 넘겨주세요. 네. 이상으로 저희 26년도에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을